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7강 SQL 언어 두 번째 편. 데이터 조작어 중 선택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셀렉트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기 강의의 일부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챕터인 처리 기능의 선택 쿼리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기 리본 메뉴에 있는 쿼리 그룹의 쿼리 마법사와 디자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마법사로 쿼리를 만들게 되면 만들 때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추가 기능을 집어넣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쿼리를 디자인을 통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학생 테이블을 이용한 인천 남학생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쿼리를 만들기 위해 만들기에 쿼리 마법사가 아닌 디자인을 통해서 학생 테이블에 나와 있는 이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쿼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참고해서 우리가 원하는 필드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필드로는 아이디가 들어오네요. 드래그해서 놓으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필드에는 이름. 물론 더블 클릭하셔도 된다 그랬고요. 세 번째 필드에는 연락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핸드폰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변하는지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드래그하거나 더블 클릭하는 방법 말고도 여기 역삼각형에서 핸드폰에 해당하는 필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성별, 그리고 이제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름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이름 필드 밑에 나와 있는 정렬 기준에 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이 값을 적어주면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별이 남자이면서 주소가 인천인 학생을 표시하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별 밑에 해당하는 이 조건 자리에 남자를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AND에 해당하는 조건을 적을 땐 같은 줄에다가 나머지 조건을 기입하면 되고요. OR은 다른 줄에다 나머지 조건을 기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하시기 전에 미리 실행해서 쿼리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성별은 남녀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남으로 필터하면 되겠고요. 주소는 인천으로 시작되고 있는 자료를 필터하는 게 바로 인천의 학생들을 찾아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천으로 시작하는 자료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성별에 해당하는 조건에다가 남을 적어주는데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는 컴퓨터가 알아서 붙여주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좀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주소지는 인천으로 시작하는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 인천 별 적어주게 되면 알아서 액세스 스스로가 와일드카드를 감지해서 라이크 현상과 그리고 문자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작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미리 한번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처음에 봤었던 이 핸드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는 핸드폰이 아니라 연락처라는 필드 이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핸드폰이라는 필드는 단순하게 가져오지 마시고 이 앞에다가 연락처는 핸드폰이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거든요. 연락처는 핸드폰, 여기에서 이 땡땡 콜론을 적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과가 실행을 하거나 데이터 시트 보기를 보면 우리 그림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쿼리는 끄면서 저장하도록 하고요. 쿼리의 이름은 인천 남학생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방금 여러분들께서 만든 그 쿼리가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인천 남학생을 열어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디자인 보기 말고 SQL 보기라는 걸 누르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명령어에 의해 처리됩니다 라는 명령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구절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요. 셀렉트 하고요. 학생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 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름,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핸드폰은 연락처로 보겠다,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성별, 주소라는 게 나와 있어요. 즉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필드가 되겠죠. 그리고 from 한 다음에 뒤에 학생이라는 테이블의 명칭이 적혀 있어요. 즉 이 내용은 테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wher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뒤에는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인천으로 시작한다라는 바로
조건이 적혀 있고요. 끝으로 오더바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바로 정렬 기준이 적혀 있어요. 정렬 기준은 정렬하고자 하는 필드를 쓰고 ASC나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 DESC를 하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법으로 우리는 방금 디자인 보기를 통해 그림으로 쉽게 작업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문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SQL 문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셀렉트문을 이용해 테이블의 내용을 선택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데요. 하카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셀렉트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카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고 이 하카 테이블의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띄워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카 테이블은 종료하고 본격적인 SQL 문장을 실행해보기 위해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을 통해 테이블 표시되는 건 종료하고 SQL 보기로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셀렉트문의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셀렉트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죠. 셀렉트, 필드, 프롬, 테이블. 자, 여기 필드 자리에 별을 집어넣으면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의 자리에 학과라는 걸 집어넣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학과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검색해 라는 의미의 정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학과 테이블에 있는 모든 자료가 선택이 되겠죠. 다시 SQL 보기로 가서 자, 이제 여기에 조건과 별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자리에 이름과 점수를 집어넣도록 하고 그 다음 from 뒤에 where라는 내용을 집어넣고 뒤에다가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한 다음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학과 테이블에서 점수가 80 이상인 이름과 점수의 내용만 보여질 거예요. 실행해보면 이와 같이 보여지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라는 필드를 성명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름 뒤에다가 as 성명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름에 해당하는 필드는 성명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름은 성명으로 그리고 점수 필드와 함께 학과 테이블에서 점수가 80 이상인 자료만 검색하게 됩니다. 또 엑셀에서 사용했던 일부 함수를 사용하여 자료를 그룹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셀렉트 뒤에다가 이 필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지우고 이름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 필드의 왼쪽에 한 글자 이것은 성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성이라고 붙여주도록 하고 그리고 카운트 함수로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다음에 학번이라는 필드의 개수를 세리는데 이것은 as 인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where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워주도록 하면 이 뜻 자체는 학과 테이블에 있는 이름의 왼쪽에 첫 글자를 성으로 그리고 학번의 개수를 인원으로 보아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자료를 그룹화하고자 한다면 뒤에다 적어야 하는데 엔터를 쳐서 밑에다 적도록 할게요. 그룹바이라는 구절을 적어놓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 이름 필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기준으로 그룹하여라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름 필드의 왼쪽에 한 글자로 이렇게 그룹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카운트로 구했다는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된 조건은 앞서와 같이 where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having으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의 왼쪽에 한 글자가 김인자료를 검색하겠다라고 한다면 having이라고 쓰고 난 다음 이름의 왼쪽에 한 글자 레프트로 이름 필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같다면 김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ere라고 적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액세스에서는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큰 따옴표를 쳐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앞뒤를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기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오더바이문을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셀렉트 모든 필드 from 학과 적어놓고 이 옆에다가 오더바이문을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생일이라고 적은 다음에 뒤에다가 DESC라고 하게 되면 디센딩 즉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생일이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이렇게 정렬됐다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이러한 셀렉트문을 정리하면 이렇죠. 셀렉트, 필드, from, 테이블, where 조건, 그룹바이하고 그룹되고자 하는 필드, 해빙하고 조건, 그리고 오더바이에 해당하는 정렬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셀렉트와 필드 사이에 옵션이라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이 옵션에는 중복값을 제거할 수 있는 디스팅트와 그리고 상위 몇 개의 항목을 표현할 수 있는 탑 10 등의 값을 넣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과 테이블에 있는 주소지만 검색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주소라고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학과 테이블에 있는 주소 필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경기, 서울, 이런 자리가 중복돼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복을 없애고자 한다면 주소 앞에다가 distinct라고 적어주게 되면, 그리고 실행하면 지금처럼 중복 없이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생일 필드를 기준으로 다시 오름차순 정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일이라고 적어놓고 뒤에다가 오토바이문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리고 생일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자 한다면 ASC 또는 생략하면 되거든요. 이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보여지죠. 그래서 생일이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으로 이렇게 정렬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 중에 상위 3개의 값만 조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옵션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 탑 10이라는 항목을 적어서 탑 3의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상위 3개의 값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문에서 보신 것처럼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를 액세스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기본적인 함수 내용 중에 변경된 함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버리지로 사용했던 평균이 액세스에선 avg라고 표현이 되고요. 또 숫자의 개수만 세리던 카운트가 액세스에선 들어있는 개수를 구하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먼저 오화에 대한 사용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고 뒤에 부분에 오토바이를 지우고 여기에 조건을 표현할 수 있도록 웨어저를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주소가 서울 또는 주소가 경기인 자료만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소 필드가 서울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서울은 문자니까 앞뒤에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필드가 경기와 같다, 다시 또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엑셀에서는 이 부분을, 이 두 개의 조건을 여기에다 콤마를 놓고 앞에다가 우화절을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이게 엑셀의 방식이었는데, 액세스에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우화를 바로 이 자리에다가 콤마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이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되죠. 또는 in이라는 연산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지워주고 주소라고 적고 in이라고 한 다음에 가로를 열고 서울, 경기 대신에 서울과 경기는 문자니까 앞뒤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아까랑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우화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고요. AND도 사용하는 방식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생일이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AND문을 이용해서 생일 필드에 해당하는 값이 크거나 같다 1998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AND 그 다음 생일 필드에 해당하는 값이 작거나 같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액세스에서 날짜를 적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날짜는 반드시 앞뒤에 샵을 씌워줘야 돼요. 이건 엑셀이랑 좀 다르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놓고 실행해 보면 생일의 값이 98년에 해당하는 값만 이렇게 조회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특정 구간을 구할 때는 between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생일에 해당하는 부분 뒤에다가 between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이상 이하의 기호도 다 지워주셔야 하거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between 연산도 처리할 수 있다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만능 문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 뒤에다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자료를 추려내고 싶어요. 그럼 엑셀로 보자면 이름 필드가 김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김별은 문자니까 앞뒤에 작은 따옴표 붙여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액세스에서는 이렇게 만능 문자,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를 이용할 때는 는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반드시 like라고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김이 표현되는 자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면 김씨에 해당하는 정보만 이렇게 추려낼 수 있고요. 또 C로 끝나는 두 글자를 추려내고자 한다면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놓고 물음표 C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C로 끝나는 두 글자를 검색하여라 라는 의미가 되어서 무슨 C 해가지고 이 C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부정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엑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액세스에서는 요 기호를 넣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not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C로 끝나는 두 글자가 아닌 자료가 누가 있냐라는 의미가 되어서 C로 끝나는 두 글자가 아닌 애들만 이렇게 나오죠. 얘는 세 글자니까 검색되는 거고요. 그죠? 이 C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not 연산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자료들 중에 비어있는 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김말이에 해당하는 정보가 비어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는 이름에 해당하는 값이 비어있는 값 한다면 여기에다가 비어있다 대신에 널이라고 적어주는 거고요. 또 널 앞에 는 대신에는 is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is널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비어있는 값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어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름의 값은 김말이의 값으로 다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s널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매개 변수라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매개 변수란 사용자에게 입력받는 값을 말해요. 이것을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select 별 필드 from 학과 적은 다음에 where 뒤에 주소에 는 하고 대괄호로 어디 살아요 이렇게 적고 나서 그런 다음 세미콜론하고 얘를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매개 변수의 값을 입력하라 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 어디 살아요 라는 부분이 여기에 적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컴퓨터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경기를 집어넣으면 이 경기에 해당하는 값이 이쪽에 나와 있는 매개 변수 안으로 들어가서 처리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실행을 해보면 경기의 값만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 서울이라고 잡으면 서울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값만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또한 앞서서 보신 것처럼 그룹 바이 문의 조건은 반드시 해빙으로 묻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렬은 오더 바이. 여기에서 ASC와 생략은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 이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조금 길지만 억지로 다 외우지 마시고 실기에서 천천히 예제를 따라해 보시면 익히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